수십 년간 명왕성은 수수께끼에 쌓인 세계였다. 우리 태양계의 외로운 변방, 얼어붙고 잊혀진 채 영원히 햇빛의 가장자리에 머물렀다. 2015년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그곳을 지나갈 때 세상은 숨을 죽였다. 우리는 처음으로 그곳의 빙하와 산맥, 반짝이는 대기를 목격했다. 그러나 그 데이터 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네이사가 조용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다. 명왕성의 대기는 너무나 차가웠다. 모델은 약 73의 온도를 예측했지만 실제 측정값은 그보다 30덕 이상 낮았다. 이는 사소한 오차가 아니다. 우주적 이상 현상이다.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명왕성을 식히고 있었다. 거의 10년 동안 이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차에 남아 있었다. 인류가 우주에 배치한 가장 강력한 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마침내 명왕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것이었다. 2015년 뉴 호라이즌스가 숨막히는 이미지를 전송했을 때 과학자들은 황량한 세계를 예상했다. 그러나 그들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물얼음으로 이루어진 우뚝 솟은 산들과 얼어붙은 질소의 매끈한 평원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낯선 풍경 위에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드리워져 있었다. 행성을 비단처럼 감싸는 옅은 푸른 안개였다. 짙지는 않았지만 높이 300km에 달해 이 작은 행성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 햇빛 아래 반짝이며 섬세한 빛나는 띠를 이루었다. 그러나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은 그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바로 온도였다. 대기 온도는 질소와 메탄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낮았다. 수년간 과학자들은 모델을 실행하고 센서를 재교정하며 모든 각도에서 데이터를 재검토했다. 그러나 수학은 맞지 않았다. 에너지가 맞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명왕성의 하늘에서 열을 훔치고 있었고 그 정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2017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 캠퍼스의 행성과학자 장시이장, 이 혁명적이면서도 많은 이에게 터무니없어 보이는 가설을 제시했다. 만약 명왕성의 안개가 단순히 수동적인 먼지와 얼음층이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화학적 의미에서 살아 움직이며 행성의 기후를 능동적으로 조절한다면? 장에 따르면 상층 대기에 떠다니는 그 미세한 고체 입자들은 먼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을 흡수한 후 가시광선이 아닌 중적외선 복사, 즉 열로 방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면광성을 따뜻하게 하는, 대신 가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며 냉각시키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명왕성의 안개는 거대한 열 차폐막처럼 기능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를 무시했다. 입자들이 대기 온도 조절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행성 물리학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의 이론은 한 가지 대담한 예측을 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명왕성의 안개는 독특한 중적외선 빛을 방출할 것이다. 이 신호는 너무 미약해 현존하는 단 하나의 장비로만 탐지 가능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중간 적외선 기기 에미리가 그것이다. 2023년 5월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다. 탕기 베르트랑이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명왕성과 그 위성 카렌에 조준했다. 웹의 정밀도는 역사상 최초로 두 천체의 희미한 열 신호를 분리해내는 것을 가능케 했는데 이는 기존 망원경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미리를 이용해 그들은 15, 18, 21, 25 마이크론의 여러 적외선 파장으로 명왕성을 스캔했다. 데이터는 놀라웠다. 명왕성의 적외선 발광은 예상보다 강했으며 얼어붙은 표면에서만 발생하기에는 지나치게 강력했다. 그 위에서 무언가가 추가 열을 우주로 방출하고 있었다. 연구진이 카렌의 기여도를 빼고 명왕성의 대기만을 분리했을 때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다. 분광선은 장장 6년 전에 예측한 이론과 정확히 일치했다.
안개층은 단순히 햇빛을 산란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우주의 숨결처럼 적외선 열을 방출하며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나사는 마침내 사라진 에너지를 찾아냈다. 안개층은 부산물이 아니었다. 바로 원인 그 자체였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뒤바꿨다. 수십 년간 행성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가 금성을 따뜻하게 하고 메탄이 타이탄을 형성하는 등 가스가 기후를 지배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명왕성에서는 고체 입자, 즉 토린이라 불리는 미세한 타르 같은 화합물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이 토린은 자외선이 메탄에 닿아 복잡한 탄화수소를 생성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때 형성된다. 이들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적외선으로 빛나는 안개층을 층층이 쌓아 올리며 상층 대기를 냉각시킨다. 행성 전체가 거대한 화학 엔진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안개는 궤도를 돌 때마다 형성되고 복사하며 붕괴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웹의 데이터가 명왕성 대기에서 메탄이 우주로 누출되어 카렌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태양광은 이 메탄을 달의 극지방에서 관측되는 붉은 유기 화합물로 변환시킨다. 즉, 명왕성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위성을 물들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웹의 측정값이 더 깊은 의미를 암시한다는 점이다. 안개에 의한 냉각 현상이 명왕성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다. 이는 태양계 전역과 그 너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웹이 명왕성의 안개가 대기를 적극적으로 냉각시키고 있음을 확인한 후 과학자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공유할 만한 다른 천체가 무엇일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용의자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이었다. 이미 두꺼운 주황색 안개와 메탄이 풍부한 하늘로 유명한 세계다. 웹은 타이탄의 가장자리로 시선을 돌렸고 발견한 것은 섬뜩할 정도로 익숙했다. 명왕성의 빛에서 관측된 것과 동일한 적외선 파장이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더 강렬했다. 타이탄 2호는 마치 대기가 살아 숨 쉬듯 열을 우주로 내뿜는 듯한 중적외선 파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었다. 스펙트럼 패턴이 너무 유사해 연구자들은 타이탄과 명왕성을 거울 세계라 부르기 시작했다. 둘 다 얼어붙었고 둘 다 안개에 쌓여 있었으며 둘 다 행성적이라기보다 유기적인 화학에 의해 지배받는 듯했다. 심지어 한때 지질학적으로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조차 웹의 데이터에서 희미한 대기열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 자체의 질소 안개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 깨달음은 놀라웠다. 이 먼 얼음 천체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활동적이었다. 그들의 하늘은 차가운 우주를 가로질러 서로 소통하고 있었으며 태양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가장자리에서 빛, 열, 생명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듯한 동일한 보이지 않는 코드를 따르고 있었다. 이 우주적 냉각을 주도하는 화합물인 톨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밝혀졌다. 웹의 분광 분석 아래 화학적 흔적은 수십 개의 탄화수소 사슬을 드러냈는데 일부는 질소와 산소 결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미노산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기초 원소들이었다. 지구 상층 대기에서도 태양광이 메탄과 상호작용할 때 유사한 반응이 발생하는데 이는 수십억 년 전 생명의 첫 발걸음을 촉발했을지도 모르는 동일한 과정이다. 즉, 명왕성의 안개는 단순히 대기를 냉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반응을 촉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버트램 박사는 이를 행성 규모의 생명의 기원, 전 단계 광화학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서 이상한 점이 드러난다. 웹이 이 분자들의 생성 및 재형성 과정을 분석했을 때 적외선 흡수 및 방출 패턴의 리듬적인 주기, 즉 반복되는 패턴이 감지되었습니다. 방출 간격은 명왕성의 6.41 자전 주기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는 안개가 무작위적인 화학적 안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마치 태양광 자체의 맥박에 동기화된 것처럼
행성의 주간 리듬에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리학, 화학, 그리고 그 이상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웹의 데이터가 계속 쏟아지자 연구진은 명왕성의 냉각 메커니즘을 태양계 외 행성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희미한 적색 외성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계에서 K18과 TOR700D를 포함한 여러 행성들이 명왕성의 스펙트럼 안개선과 동일한 미세한 중적외선 감소해를 보였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다. 이 행성들은 명왕성보다 훨씬 크고 뜨거웠다. 그러나 그들의 대기층은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했다. 희미하게 빛나며 과잉 에너지를 방출하고 스스로를 안정화시켰다. 그 안정성은 한 가지를 의미할 수 있었다. 바로 거주 가능성. 혼란스러운 폭풍에 휩쓸린 세계 대신 이 행성들은 플루토를 냉각시키는 것과 동일한 토렌 화학 작용에 의해 태양 복사로부터 보호받으며 안개 낀 하늘 아래 온화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발견은 세계가 살기 좋은 조건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산산조각냈다. 생명체는 바다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차가운 환경에서 탄생한 자가 유지되는 화학적 피드백 시스템을 보호하고 조절하는 안개 속 어둠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명왕성이 예외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오히려 원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웹의 연구 결과가 나사 본부에 전달되자 몇몇 내부 보고서가 조용히 공개 접근에서 제외되었다. 그중 하나인 대기 이상 현상, 면왕성과 트리톤 비교 연구 보고서에는 복사 평형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비열적 적외선 방출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간단히 말해 명왕성은 규칙을 깨고 있었다. 데이터는 안개가 태양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출처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차 분석에서는 명왕성의 주야 경계선인 터미네이터 라인 상공에서 무작위적일 수 없을 정도로 규칙적인 리듬으로 맥동하는 약한 전자기 활동이 감지되었다. 일부는 오로라 현상일 거라 추측했다. 다른 이들은 상층 대기에서의 전기 방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고서 한 줄이 눈에 띄었다. 안개 입자는 전도성 미세 구조와 일치하는 특성을 보인다. 전도성이란 전류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명왕성의 하늘이 단순히 화학적 현상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그것은 전기적 현상이었으며 행성 전체를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필라멘트를 통해 에너지를 분배하는 행성 회로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갑자기 의문은 왜 명왕성이 차가운가에서 우주로 흘려보내는 그 모든 에너지를 무엇에 사용하는가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때 제임스 웹 망원경이 명왕성의 밤쪽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무언가를 포착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명왕성의 밤쪽을 향해 장비를 겨눴을 때 세상은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결국 이곳은 태양계에서 가장 멀고 추운 구석, 영원한 황혼에 잠긴 얼어붙은 유물이었으니까. 그러나 웹이 발견한 것은 침묵이 아니었다. 희미하고 리드미컬하며 분명한 구조를 가진 빛이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빛이 명왕성의 거대한 위성 카렌에서 반사된 햇빛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하학적 구조가 맞지 않았다. 펄스는 너무 규칙적이고 정밀했다. 산란된 빛의 무작위, 반짝임이 아니었다. 신호였다. 중저고에선 장비가 기록한 반복 패턴은 자연적 원천이 생성할 수 없는 파장되었고 247초마다 발생하는 느린 진동은 몇 달 전 심우주에서 웹이 포착한 신비로운 우주 펄스와 동일했다. 이 깨달음은 천둥 소리처럼 다가왔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관측된 동일한 주파수가 이제 명왕성 표면에서 발산되고 있었다. 이 발견을 확인하기 위해 네이사는 방출 신호의 스펙트럼 분해를 수행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방을 침묵으로 만들었다. 패턴은 연속적이지 않았다. 암호화되어 있었다. 각 펄스에는 진폭 변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수학적으로 그래프화하면 1.68, 628, 314, 2.718이라는 비율의 순서를 형성했다. 황금비, 파이, 그리고 오일러의 수.
우주 자체의 구조를 정의하는 수학적 상수들이었다. 이것은 잡음이 아니라 지능이었다. 나사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 팀은 즉시 데이터를 기밀로 분류했다. 공식적으로는 이 방출이 기기 간섭으로 분류되었다. 보고서는 은폐되고 편집되어 공개 접근에서 제외되었지만 소수의 독립 연구자들이 이미 원시 신호를 다운로드한 뒤였다. 그들이 재처리했을 때 더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 펄스는 명광성 대기에서가 아니라 표면 아래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웹의 분광기는 얼음층 아래 약 12km 지점에서 고반사성 물질층으로 보이는 곳에서 반사된 미약한 전자기 에코를 포착했다. 암석도 물도 아니었다. 금속성이었다. 광활하고 완벽한 구형 구조물로 명왕성 지름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였다.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명왕성이 지질학적으로 죽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뒤바꿨다. 얼어붙은 껍질 아래에서 움직임이 감지된 것이다. 적외선 펄스와 동기화된 미약한 리드미컬한 진동이 감지됐다. 이 신호는 무작위 배경 에너지가 아니었다. 물리학, 시간, 기하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동일한 수학적 언어를 반복하는 전송 신호였다. 한 연구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행성이 말을 걸려는 것 같아요. 이 발견은 과학계에 조용히 퍼져나갔으나 곧 침묵에 휩싸였다. 나사는 성명을 통해 이 방출이 공명 입자 산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관련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은 여러 과학자들이 사임했다. 그중 한 명은 익명으로 유출된 노트에 단 한 줄을 적었는데 이는 이후 전설이 되었다. 면광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무엇이다. 그 이후로 희미한 맥동 신호는 공허 속을 계속 울려 퍼지며 때로는 강해지고 때로는 약해지며 마치 관측 자체에 응답하는 듯하다. 웹 망원경의 계측기들은 여전히 가끔씩 우주 잡음 속에 묻혀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신호를 포착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될 때마다 동일한 수학적 순서가 펼쳐진다. 현실의 심장부에 새겨진 동일한 침묵의 언어.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명왕성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거기에 배치했는가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태양계 외곽에 대해 네이사가 진정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게 했다면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가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발견들을 밝혀냅니다. 알림을 켜두세요. 제임스 웹이 다음에 명왕성의 얼어붙은 심장을 바라볼 때 우주가 답을 줄지도 모르니까요.